고즈넉한 산속, 졸졸 흐르는 냇가 사이로 조용히 자리 잡은 사찰,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나무의 풍경소리. 지금까지 출시된 게임 중에 가장 동양적이고 중국적인 모습이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게임의 주인공인 원숭이, 천명자가 날뛰기 시작하죠. 그 상대는 무시무시한 요괴입니다. 때로는 요괴가 아닌 신선과 천개의 것들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천명자는 두 손에 쥔 봉과 다양한 도술로 치열하고 화려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검은 신화 50입니다. 검은 신화 50의 게임 시스템은 다양한 액션 RPG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대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리병에 들어있는 술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추가 효과를 내는 건 엘든링에 나오는 영약의 성배병과 닮아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을 회피하면 다양한 이득을 주는 것 역시 다른 게임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검은 신화 50은 이런 익숙한 것들을 섞어서 맛있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은 신화 50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비주얼입니다. 이 게임의 비주얼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서유기의 배경인 당나라 시대의 고증이 담겨있는 디자인에 소설적, 게임적 각색을 한 스푼 더했고요. 그걸 얼리얼 엔진 5로 구현하고 다듬은 결과물이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더 좋아졌나 하는 착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현세대 액션 RPG 중 가장 훌륭한 그래픽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의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명자의 몸에 뒤덮여 있는 털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의 질감도 진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검은 신화 50의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경관 역시 모든 것들이 정교하고 그 배치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인지 모험을 하다가 아름다운 배경에 매료돼서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검은 신화 50은 서유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지만 스토리텔링 자체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게이머가 서유기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알고 있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에도 익숙하다 할지라도 게임 전체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보여주는 방식이 소울라이크처럼 모호하고 상징적이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중반에 접어들어야 천명자가 왜 이런 모험을 하고 있고 왜 요괴들과 싸우고 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퀘스트 라인은 더 소울 같습니다. 미니맵은 당연히 없고 퀘스트 마커나 알림도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대부분 대사에서 힌트를 유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퀘스트 라인은 천명자가 모험 중 어떤 보스를 잡았거나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하면 경고 없이 끊기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단절되는 이런 경험들은 모험 내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갈림길에 대한 생각을 계속 들게 합니다. 앞에 대단한 풍경이나 거대한 보스를 앞두더라도 먼저 거기 가볼 걸 그랬나? 라는 작은 후회들로 게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초반부의 작은 산길이 아닌 거대하고 복잡한 지형이 펼쳐져 있는 중후반부 챕터에 진입하면 초반 챕터에서는 보스러시 같았던 게임이 갑자기 길찾기 게임이 되어버려서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게임 후반부에 도저히 진행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몇 시간 가까이 길을 헤매다 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점을 말한 김에 더 말해보자면 이런 액션 RPG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고저차 있는 전투에서 상당히 어색한 경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이 단차 아래로 잠깐 떨어질 때 히트박스가 이상해진다거나 내가 아래에서 위로 공격할 때도 가끔 어색합니다. 보스들이 바위나 장애물 위에 이상하게 올라가진다면 급박한 전투 흐름이 갑자기 쌓여질 때가 존재합니다. 자주는 아니고 정말 가끔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게임의 마감새가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튀어나온 실밥 같은 것이 보인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초중반까지는 버그나 오류가 없는 완벽한 명품처럼 보였거든요. 후반부 챕터에서는 사운드 싱크가 맞지 않는다거나 보스전 중간에 효과음이 안 나온다거나 나무가 공중에 떠있는 잠버그 등의 좋지 못한 마감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타격감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천명자가 곤봉 게이지를 활용한 강력한 일격을 사용할 때나 돌로 변해 상대방의 공격을 튕겨낼 때 느껴지는 짜릿한 타격감은 확실한 재미를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투가 일반 공격을 하면서 진행되는데 이런 일반 공격의 타격 효과와 사운드가 다소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번역에 대한 부분은 최종 출시 버전이 아닌 리뷰용 버전으로 게임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리뷰용 버전으로도 이야기는 잘 이해되게 부드럽게 전달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템 설명이나 요괴 도감에서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존재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최종 출시 버전에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검은 신화 50은 정말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 가장 중국적인 이야기와 비주얼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걸 아주 멋지게 묘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은 지루할 틈 없이 다음 챕터, 다음 보스, 다음 아이템,
다음 변신 등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다음의 맛을 향해 강하게 나를 몰아세웁니다.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할 것이고 복 말고 다른 무기도 없는지 찾아보게 될 것이고 지나쳐버린 상자에 대한 아쉬움이나 일관적이지 않은 보스 난이도에 불평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게임을 마치고 난 뒤 천명자의 여정을 쭉 돌아보며 좋았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마도 검은신화 50은 중국 게임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마치 손오공의 금강여의봉처럼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모습처럼 말이죠.